여러분, 드디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겉보기엔 분명 좋은 이 소식이 어쩌면 더 큰 불확실성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속사정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다들 안심해야 정상인데 왜 전문가들은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러니까 월가에서 흔히 말하는 25bp만큼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건 분명히 경기를 살리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역시나 시장의 첫 반응은 환호성이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석처럼 파월 의장이 나서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것 같다는 식으로 부드러운, 소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휴,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헤드라인 뉴스 바로 밑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직접 발표한 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단서, 바로 이겁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요. 연준이 2026년 미국 경제가 2.3%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는데, 아니 이게 불과 석 달 전 전망치였던 1.8%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높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낙관적인 숫자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경제가 이렇게나 좋아질 거라면서 왜 일자리는 더 안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걸까요? 성장률 전망은 확 올려 잡았는데 실업률 전망은 그대로 뒀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지점이 바로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퍼즐입니다. 이 퍼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GDP 갭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경제가 낼 수 있는 힘 이상으로 무리해서 달리면, 즉 과열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신호?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연준이 와, 우리 경제 앞으로 엄청 강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럼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약해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요, 지금 미국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다른 경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바로 이 그래프를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 돈 버는 속도는 거의 수직 상승인데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그냥 거북이 걸음이죠.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눈에 확 들어오시죠?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의 엔진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더 뽑아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AI 같은 기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경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딱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막 사상 최고치라고 난리인데 왜 내 직업은 그대로일까 하는 느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GDP 숫자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 사이에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새로운 현실은 연준에게 정말 골치 아픈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예전에 쓰던 교과서가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깜깜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 파월 의장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자본주도 성장을 보고 금리를 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찬바람이 부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소비나 고용시장을 보고 정해야 할까요? 이 두 개의 경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혼란은 연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떨 것 같다고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꽤 많은 위원들, 무려 19명 중에 7명이나 내년엔 금리 더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견이 쫙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장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세 가지 숫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겁니다. 바로 고용, 물가, 그리고 소비죠. 이 데이터들이 두 개의 경제 중에서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진짜 현실인지 그 힌트를 줄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게임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과연 연준은 예전처럼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잘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안개 속을 날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분석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